첫째, 예민한 아이의 특징,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조니 뎁, 니콜 키드먼 이런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세상을 느낀다. 또는 감정을 너무 깊이 느껴서 현실과 연기를 분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좀 피해야 할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감각이 예민한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 5가지.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엄마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아이,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각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라면 먹고 갈래로 유명했던 영화 봄날은 간다의 상우역, 유시태 배우님이 연기했던 역할에 사운드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진 배역이 있었어요. 그 역할이 저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민한 감각에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HSP라는 구체적으로 이름도 붙여줬더라고요. 자연의 소리를 담는 직업이었어요.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감각이 섬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각이 예민해서 많이 힘들다면, 또는 내가 감각이 예민해서 세상 살기 힘들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거기에서 이 소리는 지금밖에 안 나요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지는 순간이죠. 이런 사람들은 감정도 굉장히 깊게 느낍니다. 실제 영화에서 그 사랑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몰입하고 빠져들었다가 이후에 상처를 받게 되죠.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적인 또는 이제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좀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유명한 대사도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첫째, 예민한 아이의 특징,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예민함이 빛을 발하는 분야, 또는 반대로 이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분야. 세 번째, 예민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팁 5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민함은 기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엄마 너무 밝아, 또는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뒤에 택이 너무 까끌거려서 간지러워서 못 입겠어, 또는 니트 소재 같은 거 못 입겠어, 싫어, 입기 싫어, 답답해 라고 하는 것들, 또는 사람 많은 결혼식장이라든지 마트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 입장에서 왜 이렇게 예민하니?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이 아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타고난 특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HSP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굉장히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다고 했어요. 기질을 연구한 토마스 앤 체스도 순환아기, 까다로운 아기, 느린 아기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까다로운 아기가 10%에서 15% 정도 해당을 했었는데, 저는 그 까다로운 아기들이 HSP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자극을 더 이제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응성이 높아서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까다로운 아기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더 많은 걸 느끼고 반응성도 더 좋은, 어떻게 보면 그걸 재능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깊게 느끼고 섬세한 자극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각 처리의 민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ADHD랑 좀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극에 압도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극에 압도당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일단 감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입력량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빨리 피로감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좀 주의 집중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캐치할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ADHD는 내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뭐 좀 산만하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혼동될 수는 있지만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감각이 예민한 것은 이제 신경의 민감성이 높은 것이고, ADHD는 이제 전두엽 기능이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좀 기능상의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HSP들은 굉장히 이렇게 깊고 세밀하게 처리를 하는 반면, 좀 이제 ADHD인들은 굉장히 그 타인의 감정이나 공감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가 너무 달라요. 신경생리학적인 문제냐, 전두엽 기능 이상이냐.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감각이 예민하다면, 이 아이는 좀 공감 능력이 좋을 것이고 직관이 발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좀 피곤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친구랑 놀이하고 와서 갑자기 막 우는 거죠. 왜 그래? 그러면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뭐 좀 과잉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 좀 더 민감하게 캐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하다 또는 소심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의 특성이고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ADHD가 재능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 HSP가 누가 있을까 살펴보면, 엘렌 쇼의 이제 엘렌, 토크쇼 진행자죠. 엘렌 쇼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고 깊이 있게 공감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조니 뎁, 니콜 키드먼 이런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세상을 느낀다, 또는 감정을 너무 깊이 느껴서 현실과 연기를 분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예술적인 감수성을 승화시킨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질이고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민함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민한 아이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 앤 체스의 기질 연구에서 가설을 세울 때 까다로운 아이들이 커서 문제 행동을 더 많이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아이는 부모의 미세한 반응에도 더 강하게, 더 반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순간에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그걸 그냥 참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민한 아이들은 그걸 캐치합니다. 그래서 엄마 화났어? 엄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엄마 입장에서도 순한 아이보다는 버거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예민한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수용된 경험이 아이를 성장시킨다라고 오카다 다카시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애착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감정을 수용받지 못하면 커서도 어른아이가 됩니다. 몸은 다 커버렸지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민해 보다는 그럴 수 있지, 불편하구나 라고 짧게 공감을 해주는 말이 그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좀 피해야 할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예민한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안전한 관계 안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아이일수록 안정적인 애착 경험이 중요하고, 또 혼내기보다는 그 아이의 감정에 라벨링,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뭐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잘 있는데 너 왜 그래?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이 소리가 너한테는 되게 힘들게 들리는구나. 라고 하면 뭐 헤드폰을 쓴다든지,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막아준다든지, 이렇게 좀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좋고, 어쨌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존중을 받는다라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이들이 이제 재능을 가진 분야는 아무래도 예술 분야, 디자인 분야, 그래서 작가나 시인, 또 일러스트레이터, 화가, 사진작가 같은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디테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창작물을 만드는 그런 직업들이 잘 맞고요. 또 음악 분야에도 잘 맞습니다. 연주자나 성악가, 그리고 이제 아까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사운드 디자이너도 있었죠. 미세한 그 소리, 미세한 차이나 뭐 리듬이나 감정의 흐름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포착해서 소리 자극에 민감한 AGS 특성이 직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분야도 굉장히 직관이나 통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굉장히 그 직업에서 잘 발휘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유아교사, 특수교사 이런 분들도 그런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동물을 대하는 직업, 식물을 대하는 직업, 원예 치료사나 동물행동 전문가, 수의사, 플로리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각이 예민하다면 피해야 하는 직업 환경은 아무래도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 콜센터라든지 물류센터, 좀 오픈형 사무실 이런 데 좀 피해야 합니다. 전화벨 소리나 사람들 목소리, 기계 소리 이런 자극이 많은 곳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리고 또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응급실 간호사 또는 정신과 간호사 이런 것들 좀 피해야 할 수 있겠고요. 또 경쟁적인 환경, 그러니까 대기업의 기획실이라든지 광고 대행사 이런 곳들도 좀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각이 예민한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 5가지. 첫 번째, 예민함은 기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가 작은 소리에 놀라거나 또는 옷의 택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가 좀 시끄럽구나. 택을 잘라줄게. 또는 이제 소재를 좀 잘 보고 골라주신다든지 하면서 공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예민함을 인정받고 이해받을 때 아이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느린 적응에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서서히 노출이 되도록 시간을 가져주시고 처음엔 낯설 수 있어 천천히 해보자 같은 말로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세 번째, 자극을 줄여주는 환경이 좋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 너무 시끄러운 TV 소리 또는 바깥의 자동차 소리,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은 아이를 좀 피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조금 약간 어둡고 조용한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빛과 소리를 줄여서 아이가 이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도되는 느낌을 이제 말로 못하고 울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속상한 건지 무서운 건지 또는 억울한 건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둘째가 막 숙제를 하는데 그날따라 숙제가 3개가 되니까 이거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할 건데 하기가 싫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자기가 이걸 미리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약간 자책감? 그리고 이제 자극에 압도됐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미리 하려고 했는데 속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미리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지 않았고 밤에 이제 이거를 몰아서 하려니까 힘에 부쳤나 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이 속상하구나 같이 그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울지 않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예민함을 통해서 또 감정 조절 능력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비교하지 말고 이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너는 불편해해? 왜 너는 못해? 라고 하면 진짜 자존감 박살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가진 이 공감 능력과 창의력, 감수성을 자주 칭찬해 주세요. 우리 리원이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아는 멋진 능력이 있어. 아, 멋져.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 예민한 아이는 사실 순한 아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더 많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 깊이 있게 느끼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반짝반짝한 기질이에요.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감각적인 재능이죠.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을 깊은 감정과 이렇게 풍부한 내면 세계로 생각해 주시고 왜 이러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감각 예민한 아이와 엄마 마음을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사이 좋은 엄마는 예민한 엄마와 아이를 응원합니다.